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2023-2024 시즌 토트넘 허스퍼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배경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토트넘의 수비가 안정됐고 또 기존의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 3백에 어울리는 윙백 형 선수들이 또 측면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려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이 무패 행진 과정 속에 수비가 더 안정됐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안정된 수비 속에서 공격까지 함께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의 토트넘에서 볼 수 없었던, 보기 힘들었던 공격 축구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수비 라인의 그 변화와 안정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루턴 타운전을 마치고 나서 수비 전담 코치의 이름을 따로 언급할 정도로 또 화제가 됐던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비 라인의 변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코치가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 2023-2024 시즌 8라운드까지 6승 2무 무패로 프리미어리그 선두이고 이 기록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이후 최고의 성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이제 스포츠 웹진이죠. 디 애슬레틱의 영국판 기자들이 선정한 8라운드까지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토트넘 선수들이 상당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대거 이름을 보였는데요. 뭐 손흥민 선수야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에서는 이 4명의 포백 라인 중 대부분 2명의 선수가 토트넘 선수였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예, 지금 뭐 오닐 기자가 선정한 포백 라인은 우도기, 판더펜, 살리바, 트리피어로 구성되어 있고 즉 토트넘 선수가 2명이고요. 또 이제 올리버 K 기자도 우도기와 판더펜 그리고 카를 안카 기자도 우도기, 판더펜을 넣고 있으니까 우도기, 판더펜은 바꾸고 간다. 즉 이제 레프트백과 왼쪽 센터백이 토트넘 선수가 굉장히 좋다. 게다가 이 선수들이 처음 온 선수들이잖아요. 그죠. 처음 왔는데 이 시즌 초반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굉장히 높이 평가사야 할 부분이고요. 예, 게다가 우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디네스에서도 윙백으로 졌기 때문에 3백에서 측면 공격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토트넘의 포백에 와서 뭐 공격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비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닉 밀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와 로메로를 선정을 했고 스튜어트 제임스 기자는 토트넘 선수를 딱 한 명만 뽑았는데 우도기를 넣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기자들이 우도기를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도기 선수가 5표 몰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선수가 이 신입생인데 이런 활약을 보인다는 거에서는 또 정말 높이 평가해도 될 부분이고요. 예, 게다가 판더펜과 우도기 모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처음이라는 것뿐 아니라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혼자 토트넘 선수를 지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코칭 스태프에도 눈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백 라인의 포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왔을 때 우려됐던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는 조금 엉망이다. 이 선수 포백에선 못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지금 언급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만 포로 선수도 지난 시즌에 비해 굉장한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포로 선수 뒤가 구멍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 에메르송 로얄이 주전으로 나올 것이다. 실제로 뭐 그렇게 출전이 되기도 했었는데 로얄 선수와 갖지 못한 창의성과 이제 패스 타이밍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삼아서 기회가 왔는데 최근에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대인 수비, 측면 수비까지도 포로가 좋아지고 있다. 이건 결국에는 같은 선수라도 감독과 코치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기용하느냐, 누가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루턴 타운전을 마치고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들 모두 그리고 교체로 들어왔을 때 오늘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수비가 굉장히 돋보였다라며 수비 라인의 칭찬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그들과 함께 매 열심히 하는 맷 웰스에게 이 공로를 돌리고 싶다고 하며 맷 웰스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토트넘의 이제 포스테코글루 스태프들을 소개해 드릴 때 맷 웰스라는 이름을 잠깐 봤었지 그 뒤에 솔직히 잊었어요. 그래서 맷 웰스가 누구지? 아마도 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맷 웰스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네, 생각하실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에 유명한 사람은 원래부터 있던 그 메이슨 코치도 있고 또 호주 대표 선수였던 예디낙 선수도 있고 그런 인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지 맷 웰스는 좀 생소한 이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맷 웰스라는 그 코치
코치의 존재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조금 알리고 싶었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가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맷 웰스를 언급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도 방식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처음으로 이 토트넘에서 라인 코치라는 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미식축구에서 사용하는 코칭법이죠. 예, 사실 뭐 미식 축구는 턴제고 라인도 있고 축구와 이제 모태는 같지만 운영 방법이 다른데 이제 미식 축구에서 사용하는 수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 기법을 축구적으로 좀 적용시켜서 축구에 맞게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맷 웰스 코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협업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메이슨 코치도 그렇고 이 웰스 코치도 그렇고 원래는 토트넘의 유소년 팀들을 이끌던 이제 지도자들인데 지금 또 상황이 토트넘 1군 팀 그리고 21세 이하 팀, 18세 이하 팀이 모두 각 연령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네. 결국 이 코치들의 성과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 코치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코치가 이끌고 있는지도 언급을 했는데요. 내가 멋진 코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들은 모두 다른 스킬과 이제 전문 분야 그렇기 때문에 열정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이 라인 코치가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맷 웰스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딘력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함께 서포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이 공격적인 면을 다루고 크리스 데이비스가 수석 코치로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버치 코치가 골키퍼 코치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각 부분별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예진학 같은 경우에 선수 출신, 선수 경력이 그렇죠. 또 많은 코치다 보니까 선수단과 이제 코칭 스태프의 가교 역할도 해주고 메이슨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시즌에도 뭐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또 과거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을 때도 감독 대행을 하면서 이제 천재적인 조금 공격 전술, 미드필드 전술을 잘 활용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빌드업 과정에선 메이슨, 그리고 수비 조직력 과정에선 맷 웰스, 그리고 선수들의 이제 운동이라든지 실제로는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는 예디나, 그리고 크리스 데이비스가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전체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동기부여라든지, 경기 중에 용병술이라든지,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 하고 있는 성과가 아니다. 우리 코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게, 사실 이런 감독들이 사단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단의 통째로 데려와서 운영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코치라든지 또 아니면 예진학처럼 처음 이제 코치가 돼서 데려오는 인물이라든지 여러모로 함께 하던 자신들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좀 강점인 것 같은데 일단 라인 코치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면서 코치와 함께 이제 피드백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특정한 작업에 대한 준비들도 잘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맷 웰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 메이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맷 웰스는 좀 생소한 이름이죠. 예, 맷 웰스 코치 같은 경우에 이제 1988년생으로 사실은 아직도 현대 축구를 봤을 때는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나이의 젊은 코치인데 UEFA의 프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1군 감독까지 가능할 정도로 각종 코치 교육을 다 받은 인물이고요. 지도자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해서 토트넘 호스퍼의 18세 팀, 21세 이하 팀, 23세 이하 팀 코치와 감독을 맡았고 또 사실 토트넘을 떠나서 2019년에는 풀럼의 수석 코치를 하면서 사실은 1군 팀 운영했던 경험이 이미 있고 본머스에서도 수석 코치 그리고 벨기에 클럽인 클럽 브리헤에서도 수석 코치를 하면서 스콧 파커와 인연을 맺었더라고요. 스콧 파커가 토트넘에 있을 때부터. 네, 스콧 파커가 이 맷 웰스의 지도자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고 그래서 함께 또 이동하면서 함께 지도자 경력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즌 도중에 토트넘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메이슨과 아마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메이슨 감독을 따라서 왔지만 메이슨 감독과 호흡을 맞추면서 아예 지금 토트넘의 이제 전담적인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맷 웰스 같은 경우는 토트넘 레전드 클리프 존스의 손자로도 유명합니다. 결국에 토트넘의 순혈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토트넘이 메이슨 대행 체제일 때 다시 맷 웰스를 이제 불러들였고 또 이 맷 웰스는 토트넘의 선수 출신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들기도 했었고 또 웨일스 대표 선수로 1958년 월드컵에 참가해서 맹활약을 펼쳤던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토트넘에서도 뭐 수많은 그 메이저 대회 결승전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의 혼자라는 점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축구도 많이 봤었고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실제로 메데스 선수도 토트넘 유스 출신입니다. 예. 토트넘 애정이 또 가득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별 코치를 하면서도 이 토트넘 어린 선수들에게 또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요. 지금 또 수비 코치로서 활약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등 또 유스 선수와의 연결점을 잘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기하신 대로 원래 이제 맷 엘스도 선수를 꿈꿨지만 이제 토트넘 18세 이하 팀 그리고 20세 이하 팀 리저브 팀까지 갔지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은퇴하고 곧바로 이제 지도자 경력, 지도자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뭐 2015년부터니까 은퇴하고 좀 몇 년 지나서 20대 초중반부터 애초에 토트넘의 유스팀의 지도자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콧 파커와 함께 풀럼과 이제 본머스 클럽 브리에 갔다가 이제 파커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풀럼에선 잠깐 성과를 내다가 좀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경질이 되는 그런 사태 속에서 토트넘으로 오게 됐고 이제 토트넘에 와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사단의 일원이 됐다. 그런 가운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원래 하고 떠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저 사실상 임시 감독이 된 메이슨을 위해 토트넘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요. 토트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도 또 수비 코치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직접 맷 웰스와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자 뭐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히 뭐 이제 지연이나 뭐 이런 혈연 사실 뭐 감독들 중에서는 자기 아들이나 뭐 형이나 동생이나 함께 이렇게 코치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꼭 나쁜 건 그렇죠. 아니긴 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기존의 토트넘의 스태프들을 본인의 사람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팀인데 코치도 젊으니까 선수단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좀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경기 이후에 수비진들이 다 메데스 코치를 찾아서 호응을 하는 등 서로 또 돈독한 또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이런 그 코칭 라인, 결국에는 토트넘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가르디올라가 될 수 있는 메이슨, 그리고 메드웰스, 이 라인으로 결국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좀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 후계자 코치들, 후계자 감독까지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엔 이런 그 과정들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까지 넘보게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가 휴식기를 맞이한 가운데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토트넘이 우승하는 것 결코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또 재미있는 기록을 소개했네요. 네, 이 8경기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이 우승하는 확률이 39%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공식 계정에서 또 이렇게 토트넘을 조명한 것이 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8경기 6승 2무, 승점 20점 이상을 얻은 팀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기준 39%가 우승을 했으니 토트넘도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이후의 경기들에서 이 기록을 이어가야 하고 10월 A매치 이후 경기는 사실 뭐 순조롭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순조로운 경기지만 그럼에도 까다로운 경기도 있습니다. 첼시와의 11월 7일도 런던 더비가 하나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맨시티전이 또 하나의 고비라고 될 수 있습니다. 예, 풀럼과 팰리스전까지 10경기 연속 무패를 딱 달성해 준다면은 한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첼시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또 한 차례 전성기를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과 이제 맞대결을 네. 펼치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뭐 감독들이나 선수들이나 굉장히 동기부여가 클 것 같고요. 또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을 수가 있고 또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그 유럽 대항전 진출권, 컨퍼런스로 진출권을 가져간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죠. 또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시티전, 그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또 런던 더비 라이벌이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져간 돌풍의 팀이니까 어느 경기 하나 버릴 경기가 없는 멋진 경기들이 이어질 텐데 이런 경기들 속에서도 이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들 이런 수비적인 그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일정들 이제 12월 말에는 박싱데이 일정까지 빡빡하게 있잖아요. 토트넘이 결국에 우승을 하려면 중요한 건 지금 포백 라인이 잘 가동되고 있지만 누군가가 다칠 경우, 누군가가 빠질 경우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을 가야 되는데 요 후반기의 변수가 클 것 같아요. 네, 이 후반기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영입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비진, 뭐 공격진이 다 온전히 잘 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탈했을 때 또 문제점도 생기는 바고요. 맨유 같은 경우도 이 수비 부상으로 인해서 또 초반에 이런 위험을 겪고 있듯이 토트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온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판더펜 선수 또는 로메로 선수 또는 양쪽
풀백 선수들도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선수를 대체할 또 좋은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예, 사실 뭐 풀백 같은 경우는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도 뭐 잘해줬다, 뭐 괜찮았다라고 이제 말해준 부분들이 있지만 로메로와 판더펜에 대한 백업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다이어가 벤치에 있긴 하지만 우려가 되고 필립스는 이제 기대되는 선수의 18살이에요. 너무 어리단 말이죠. 어려워. 결국엔 센터백 한 명을 더 데려와야 되고 또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도 부상이고 브레넌 존슨도 현재 부상 중이고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 가야 되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뭐 사실 포텐을 터트릴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조금은 중량감 있는 공격수 한 명 정도는 1월 달에 좀 데려와서 센터백이랑 스트라이커 그렇죠. 한 명은 최소한 보강을 해야만 토트넘이 우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제 새로 또 부임한 요한 랑게 디렉터는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를 통해서 토트넘이 정말로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TV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럽 현지의 독점적인 이야기와 현지 보도, 토트넘 허스퍼의 뒷이야기 김진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